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2일, 네, 머니게임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네, 비트가 거의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이 3800불을 찍고, 현재 횡보 중에 있습니다. 횡보 중에 있고요. 날짜를 살펴보면은, 4월 14일이죠. 예, 그약 두 달 전, 두 달 전에 고점까지 왔다가, 현재 살짝 조정 중인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와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조정 구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29,000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조정이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쇼스퀴즈인지 이게 3800까지 찍고 조정이 오더라고요. 조금 더 조정이 올지 다시 이제 38,0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컨텐츠 기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가 사실 이제 그 블랙록 ETF 신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저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 ETF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블랙록 ETF 아직 신청서 제출 X예요. 제출 임박이지 아직 신청서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블랙록이라는 이제 자산 운용 금액이 세계 1위인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직 제출조차 하지 않았고요.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출 앞두고 있다는 거고 이 수탁 기관은 코인베이스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책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물시장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승인이 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건데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SEC 같은 경우는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최대 240일까지 결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 맞나요? 8개월이네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까지 지금까지 제출을 기점으로 SEC는 4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240일을 꽉꽉 채우고 거부를 때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엔 제 생각에 이 8개월을 꽉꽉 채우고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성급한 호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갑자기 바로 뭐 승인 내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불같이 올라가는 거는 불같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불장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멘트일 수도 있지만 항상 매매는 보수적으로 너무 이게 막 불타기 하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아직 제출도 안 했습니다. 제출이 임박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ETF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SEC는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241, 8개월까지 결정 연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SEC 같은 경우는 240일을 꽉 채우고 거부를 한 케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다른 뉴스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그래도 이 뉴스도 탔는데, 자, 김남국의 뭐 뇌물 공시자 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라고 해요. 이제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이분이 이제 막 뭐 위믹스도 사고 뭐 모도 사고 보니까 뭐 마블엑스, 맥콩 코인 막 이런 것들 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이걸로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리 특정으로 뭐 예를 들어 트래블 룰에 대한 보시면은 트래블 룰 시행 전 위닉스 코인 80만 개를 인출한 거라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내부 정보들을 미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제 뭐 지금 기사를 보면은 이제 공직자윤리법,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검토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계속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그냥 이렇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도 알았다던가 빠른 정보를 알아서 뭐 코인을 출금했다든지 아니면 차익을 남겼다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물타기가 돼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다, 코인쟁이들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박히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국회의원이란 사회적으로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미리 뭐 탈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액 뭐 순이익을 남긴다던가 이렇게 뭐 거래소 출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단순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다 아니면 코인하면 나쁜 놈이다라는 인식이 안 박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읽다 보면은 결국에 코인하면 나쁜 놈이다라는 소리잖아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팩트를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기사가 사실 뭐 지금 어차피 뭐 텍사스주 폭염으로 비트코인 채굴 이슈 중다. 제가 이제 요새는 채굴기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는 이제 채굴기를 이제 좀 한 30대 정도 굴리시는 분이 있으셔서 채굴기 그 돌리는 컨테이너를 들어가 봤는데 그 채굴 하면은 진짜 너무 시끄럽고요. 엄청 시끄럽고 안에가 후끈후끈합니다. 그 잘못하면 불이 나요. 잘못하면 불이 나고 그래서 그 채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굴장 같은 경우는 그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냉각수. 그래서 사실 그 큰 채굴장들 주변에는 강이 있다고 하잖아요. 냉각수를 해야 되고 환기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큰 채굴장 주변에 있는 막 이제 그 강이나 하천들이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채굴 중단될 수 있죠. 네, 어쨌든 채굴기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 안에가 진짜 찜통이 됩니다. 겨울에도 창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환기가 계속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나요. 막 폭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놔도 막 영하 20도인데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춥고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이게 뭐 가정집에서는 거의 돌리기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기사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생각나네요. 근데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한 6년 전이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대시 있잖아요. 대시 코인을 채굴했었는데 이게 생산성이 잘 맞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뭐 기사를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났었고요. 예. 비트코인이 이게 좀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서 가자 좋다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 사람이 불만이란 게 좀 생긴 거야. 조금만 천천히 올라가지, 조금 건강하게 올라가지, 좀 알트 데리고 올라가지, 막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게 역시 인간은 개돼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며칠 전 3, 4일 전만 해도 25,000불대에 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20%나 상승을 했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페페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페페가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증권성에서 조금은 배제된 알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택스가 아주 잘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이더리움도 1900불을 돌파하고 1933불 고점을 찍고 현재 횡보 중입니다. 건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의 그림은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스를 좀 반납하고 그 도미넌스를 알트들이 흡수하는 알트장이 좀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순환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알트가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주면서 알트도 좀 눌린 다음에 그 작은 도미넌스가 알트로 몰리면서 알트장이 오는 선순환 구조, 이 구조가 다시금 나타나는 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뭐 끝을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 3800불, 그러니까 두 달 전에 고점이 31,000불 돌파 추가를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정을 주고 할지 아니면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올려버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하락장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분명히 수익도 다들 많이 나셨을 거고, 다만 어쨌든 급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급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꾸준한 수익, 한 방에 1억 천금을 얻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 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비트코인 현재 3만 불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새벽가는 한 3만 29,800, 700선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해서 3만 불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돼봐야 되겠죠. 저녁 시장이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저녁 시장이 되면 더 거래가 활발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저녁 시간, 새벽 시간대에 이제 비트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 늦게부터 새벽 시간에 이제 차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매매는 꼭 보수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녹화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좋은 뭐 주제거리를 찾아서 녹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